안녕하세요.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순위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와, 이거 언뜻 보면 그냥 숫자 리스트 같은데 자세히 뜯어볼수록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두 거대 제국이 지배하던 대륙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걸 목격하는 기분이에요. BYD와 테슬라라는 두 제국의 시대가 저물고 그야말로 전기차 시장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데이터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은 누구고 기존 강자들은 왜 흔들리는지 그 전장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단순히 순위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기 쉽거든요. 중요한 건 누가 1등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순위가 이렇게 격렬하게 바뀌고 있느냐는 거죠. 이 자료는 2025년의 전황 보고서이자 2026년 이후 전쟁의 양상을 예측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몰락하는 두 제국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료 맨 위를 보면 1위는 여전히 BYD입니다. 412만 1천 대. 이 숫자만 보면 여전히 막강한데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네요. 이건 거의 정체 수준을 넘어 후퇴한 건데 절대 강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미세한 마이너스 수치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이전까지 전기차 시장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혁신가들이 이끌어왔잖아요. 그럴 땐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 하나만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 시장은 다수의 평범한 대중이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얼리 어답터들만 사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2단계에서는 가격, 디자인, AS망, 브랜드 이미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BYD가 그 복잡한 전장에서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3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연 아이콘 테슬라가 163만 6천 대로 전년 대비 무려 8.6%나 감소했어요. BYD의 0.6% 감소와는 차원이 다른 하락폭인데요. 둘 다 하락세이긴 하지만 왜 테슬라가 유독 더 큰 타격을 입은 걸까요? 테슬라 브랜드의 마법이 풀리기 시작한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두 기업의 하락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BYD의 하락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것에 가깝다면 테슬라의 하락은 대안의 등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테슬라가 곧 전기차였고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죠. 맞아요. 그냥 전기차 사려면 테슬라 이거였죠. 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많은 브랜드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운 훌륭한 전기차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디자인이 더 예쁜 차, 실내가 더 고급스러운 차, 가격이 훨씬 저렴한 차. 소비자 입장에선 굳이 테슬라만 고집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특히 모델 라인업의 노후화가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숨고르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워낙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잠시 시장이 조정되는 것뿐이지 곧 다시 BYD와 테슬라가 예전의 지위를 되찾을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변화가 정말 영구적인 권력 이동의 신호탄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반등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흐름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바로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라는 비유를 쓴 거고요. 제국이 무너지면 수많은 왕국들이 일어나 각자의 영토를 차지하고 패권을 다투게 되죠. 지금 전기차 시장이 딱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거대한 귀녀를 만들어낸 강력한 도전자 왕국이 바로 2위, 진리입니다. 지리가 그 무너진 제국의 빈틈을 파고든 첫 번째 세력이군요. 판매량 222만 5천 대에 성장률이 무려 56.8%입니다. 1위와 3위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동안 혼자서 엄청난 기세로 치고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리는 볼보, 폴스타, 로터스, 지커 같은 아주 다양한 성격의 브랜드를 거느린 거대 그룹이거든요. 이들은 마치 잘 훈련된 여러 군단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처럼 프리미엄 시장부터
대중적인 시장까지 모든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테슬라가 단일 모델의 힘에 의존하고 BYD가 가성비에 집중하는 동안 지리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무기들을 선보인 거죠. 와, 정말 전략적이네요. 네, 이게 바로 성숙한 시장에서 통하는 전략이고 지리의 성공은 BYD와 테슬라의 양강 구도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선언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제국이 흔들리는 사이 지리라는 강력한 왕국이 등장했다. 정말 흥미로운 구도네요. 그런데 이 전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위표 아래로 내려가면 이들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영토를 넓히는 신흥 강자들이 보이거든요. 특히 10위 리프모터. 판매량은 55만 8천 대지만 성장률이 89.1%예요. 거의 전년 대비 2배가 된 건데요. 이들은 또 어떤 무게를 들고 나온 건가요? 리프모터를 비롯한 신흥 강자들은 이 춘추전국 시대의 가장 공격적인 장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무기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리프모터는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연기관차와 비교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의 소형 전기차를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전기차는 비싸다 아는 편견을 깨버린 거죠. 아하. 당신 주변에도 첫 채를 고민하거나 시내 주행용 세컨드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바로 그 사람들의 지갑을 정확하게 공략한 겁니다. 확실히 제 주변에서도 처음 전기차를 고민하는 친구들은 제로백이 몇 초냐보다는 보조금 받으면 최종적으로 얼마에 살 수 있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대화의 주제 자체가 바뀐 게 느껴집니다. 리프모터뿐만이 아니죠. 4위부터 7위까지 폭스바겐, SAIC, 창안, 체리가 전부 30%가 넘는 무시무시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4개 기업의 약진은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춘추전국 시대의 전통적인 명문가들이에요. 폭스바겐은 두말할 필요 없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거인이고 SAIC, 창안, 체리는 막강한 중국 내수 시장과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죠. 이들은 내연기관 시대부터 쌓아온 대량 생산 노하우, 촘촘한 판매망,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라는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더 이상 소수의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기술 전쟁이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 강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총력전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이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아이디어를 수백만 대의 차량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과 그렇게 만들어진 차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팔고 서비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겁니다. 폭스바겐이 초기에 소프트웨어 문제로 고전했지만 결국 36.6%라는 높은 성장을 이뤄낸 것은 그들의 거대한 생산 및 판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차를 살 때 단순히 차의 성능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서비스 센터가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전장의 양상이 복잡해지네요. 몰락하는 제국, 부상하는 왕국, 공격적인 신흥 강자, 그리고 참전한 전통 명문가까지.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전쟁터 한가운데서 8위와 9위에 있는 현대기아와 BMW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현대기아는 11.4%, BMW는 12.0% 성장. 앞서 언급된 기업들처럼 폭발적이진 않지만 이 아수라장 속에서 꾸준히 자기 영토를 지키고 또 조금씩 넓혀가고 있네요. 이들의 생존 전략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대기아와 BMW는 이 춘추전국 시대에서 견고한 성을 쌓고 영토를 내실 있게 다지는 영주들과 같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무리하게 영토를 확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현대기아는 아이오닉5, EV6, EV9 등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듈 라인업을 구축하며 대중 브랜드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반면 BMW는 i4, iX, i7 등 기존의 강력한 내연기관 라인업을 성공적으로 전동화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의 충성 고객들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대중시장의 강자, 다른 한쪽은 프리미엄 시장의 강자인데 둘 다 비슷한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는 거네요. 이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전기차 시장이 특정 가격대에만 쏠리지 않고 모든 가격대에서 균일하게 성장하는 성숙한 시장으로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시장이 리프모터 같은 저가 모델에만 열광했다면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장은 불가능했겠죠.
반대로 고가의 전기차만 팔렸다면 현대기아의 성장은 더뎠을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하지만 두 기업이 나란히 성장했다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자신의 예산과 취향에 맞춰 가성비 전기차부터 프리미엄 전기차까지 폭넓게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차를 고를 때처럼 이제 전기차 시장도 훨씬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거죠. 저 지금까지 2025년의 전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몰락하는 제국, 새로운 도전자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세력들까지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같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이 전황을 바탕으로 2026년 이후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두 가지 핵심 무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급형 모델과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네, 2025년 데이터가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미래죠. 앞서 살펴본 리프모터의 성공에서 알 수 있듯 더 많은 대중을 전기차 시장으로 끌어들이자면 보급형 모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영토를 넓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모두가 비슷한 가격의 보급형 모델을 내놓는다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보고 차를 선택하게 될까요? 배터리나 충전 속도 같은 기본적인 성능은 이제 다들 상향 평준화되고 있잖아요. 결국 가격 말고는 차별화할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자율주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보급형과는 정반대에 있는 첨단 기술이 왜 중요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2026년 이후 시장의 가장 중요한 딜레마이자 기회입니다. 보급형이 더 많은 병사를 모집하기 위한 무기라면 자율주행은 우리 군대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최첨단 전략 무기이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깃발과도 같아요. 기본적인 성능이 비슷해졌을 때 소비자의 선택을 가르는 것은 결국 경험의 차이입니다.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차 안에서의 시간을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기술력을 상징하고 자동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군요.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의 보급형 모델로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기술로 우리 브랜드는 이만큼 앞서 나간다는 기술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업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가격의 모델에는 완성도 높은 2단계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플래그십 모델에는 혁신적인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기술 격차를 과시하는 방식이죠. 가격과 기술, 이 두 개의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하느냐가 미래 시장의 승자를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이 한 장의 자료를 가지고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제국의 몰락과 새로운 세력의 부상, 그리고 미래의 패권 다툼까지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의 역동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석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은 아마도 이제 전기차를 고르는 당신의 고민이 훨씬 더 복잡하고 즐거워졌다는 사실일 겁니다. 과거에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안에서 골라야 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군웅들이 각자의 매력을 뽐내는 전장에서 나에게 딱 맞는 최고의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025년의 이 거대한 변화,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지켜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미래의 전기차 시장은 초기의 테슬라처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하나의 절대 강자가 다시 등장해 시대를 총일하게 될까요? 아니면 수많은 브랜드들이 디자인, 가격, 성능, 서비스 등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서 서로를 견제하며 공존하는 지금의 내연기관차 시장과 비슷한 모습으로 굳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시면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